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정책과장 김정영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70억 7,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1억 2,400만 원, 집행률은 22.62%가 되겠습니다. 신속 집행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 122억 9,500만 원, 목표액 67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39억 원, 59.6 달성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은 2024년도 13개 단체 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4월 30일 현재까지 2개 단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예산 2월 현황은 총 8건, 명시가 5건에 17억 원, 사고가 3건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4번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현황, 집행 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5번 공사계약 2,2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추진 현황은 7건에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5년도는 한 건에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번 용역계약 추진 현황은 2024년도 6건에 2억 7,300만 원, 다음 7페이지 2025년도 2건에 2억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물품 구입 내역, 12페이지 각종 행사, 축제 관련 계약 현황 및 이하 공통사항은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에 대한 본건에 대해서는 축제에 대한 축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올해 축제 개최 시에 2024년 축제 결과 및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적정 규모의 광고비 편성 및 축제 홍보 방법 다양화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예산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내용입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해수욕장 69억 원, 마을관리 휴양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해수욕장별 수상안전요원 배치는 9개에서 95명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설치는 2억 5,100만 원, 2024년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는 10억 원, 2025년 시범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는 1억 3,900만 원, 삼척 해수욕장 목재 시설물 오일 텐스 도장, 그 다음에 해수욕장 조명 볼라드 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상안전요원 교육 실시 등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사부 선양사업, 학술연구, 역사탐방, 축제, 예술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도 삼척동해왕 이사부 축제 보조사업자 공모
그다음에 이사부 항로탐사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확보, 그다음에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도비 보조금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제7회 이사부 예술제, 또 삼척 이사부 독도 심포지엄 개최, 이사부 장군 유령제 및 수륙 대제 개최, 또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치밀 이사부 축제 개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광지 온오프라인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제작 등 홍보가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예사 사업비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 금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삼척시 관광 홍보를 위해서 SNS 홍보, 대도시권 광고, 관광교육전 2회 참가,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특화 브랜드 육성, 또 홍보 마케팅, 관광 생태계 구축 등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안내 데스크 설치 및 관광 안내 인력 배치를 기입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삼척 관광 SNS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삼척 관광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지 홍보 영상 제작, 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할 계획이고, 대도시권 추가 광고 및 버스 랩핑 광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네 번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내역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및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년도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일반인과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해서 적게는 20만 원, 또 많게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87개 여행사 207건이 관광객 유치 인원 7,365명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원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25년 추진 실적으로는 30개 여행사 62건, 관광객으로는 2,017명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2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삼척 시티 투어, 그다음에 장미 축제 지역 화폐 환급 이벤트로 해서 지급 금액은 590만 원, 590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삼척 시티 투어가 성인 1인당 5,000원 환급을 해서 지급 금액은 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삼척 시티 투어 삼척 사랑 상품권 환급 제도도 지속 유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척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삼척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 및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및 지질공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주제 발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석계째 동굴 종합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해설 프로그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질 명소 해설 콘텐츠 개발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및 본 인증 신청 계획을 수립을 해서 후보지 신청, 현장 실사, 또 최종 인정 추진까지 준비해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6번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신기면 대2동굴지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 내용은 브랜드 개발, 동굴 자연 생태관 건립, 또 동굴 내 시설 및 환경 정비 및 먹거리 개발, 홍보 활성화 및 지역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삼척 케이블파크 178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2024년 삼척 데일리 동굴이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삼척 케이블파크 178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진행을 하였고 또 환선 야생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삼척 동굴 자연생태관 건립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0월에 삼척 동굴이 동굴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 7번 걷고 싶은 삼척길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관내 걷는 길 4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걷는 길 유지보수 및 민원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오랍들이 산속길, 흙먼지 털이기 교체 설치, 또 오랍들이 산속길 전구간 데크 난간대 보수 18건, 또 세천년 해안도로 이사북길 유지보수 20건, 새파란길 유지보수 2건, 해파란길 일원의 흙길 구간 보행 매트 구입 설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오랍들이 산속길, 봉수대길 흙먼지 털이기 신규 또 교체를 설치하고 걷는 길 상시 유지 보수 및 이용객 편의성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8번째 덕항산 등산 코스 정비 현황입니다. 덕항산 현황은 신길이 대길이 대2동굴지대입니다. 높이는 1072.9m, 관리 주체는 국유림으로서 동부지방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코스는 데일리 코스가 되겠고 소요 시간은 5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설해목도 위험 요소를 작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한 바가 있고 안전 로프 설치 6개 구역 9.6km가 되겠습니다. 덕항산 정상 표지석도 작년 10월에 설치를 하였고 향후 추진 계획을 앞으로도 덕항산 등산 코스 정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해수욕장 관리에서 올해 2025년도는 해수욕장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해수욕장 운영은 좀 차별화된 해수욕장을 운영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 삼척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좀 차별화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좀 특별한 여러 가지를 지금 시설물들을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맨발 걷기를 이제 코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삼척 해변과 맹방 해변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자 또 장애인을 위해서 또 바다에 접근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야자 매트를 깔아서 또 휠체어를 통해서 바다까지 바다 바로 근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그 야간 관광 조명에 또 요즘은 이제 추세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앉는 의자도 조명 의자로 해서 조명 벤치 의자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홍보용 디지털 전광판도 저희들이 또 새롭게 해서 저희 삼척 홍보 영상이라든가 또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그 텍스트 문구도
안내를 해서 또 안전에도 신경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비해서는 이제 다양하게 어떤 그 바다의 어떤 그 시설들을 굉장히 정비도 많이 해놓고 새롭게 또 단장도 하고 또 비좁은 곳은 또 넓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그 외에 그 지금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마을별 어떤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뭐 크고 작은 게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삼척은 뭐 예, 문제가 저희들이 없나요? 수상안전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저희들이 그 조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안전요원 총 이제 9개 해수욕장, 네. 우리 시범 해수욕장 2군데를 포함해서 총 9개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안전요원이 109명이 저희 예. 투입이 됩니다. 예, 저희 예. 특히 이제 삼척 해변은 35명, 또 맹방 해변에는 30명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준치보다 더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강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저희들은 인력 확보에 좀 수월치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그 거기 그 뭐 읍면 동별로 이렇게 얘들 뭐 면하고 동하고 따로 그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관리 운영을 하나요? 예, 일단은 예. 삼척과 맹방은 이제 시에서 이제 직영을 하는 시범 해수욕장이고 예, 예. 나머지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하려는 7개는 이제 마을에서 운영을 이제 그 읍면과 네. 읍면동과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마을 관리 마을 해수욕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시에서 지원이 되는 뭐 예를 들어 옷이라든가 뭐 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기준을 똑같이 줘서 좀 서로 다르지 않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서 관리하는 해변이지만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시설물은 충분히 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그래서 읍면동에 그렇게 재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드론으로 이제 그 뭐 감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좀 삼척 해수욕장만 운영하나요? 또 어디 다른 데 운영한다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시범 해수욕장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근덕하고 두 군데요. 예, 예. 그래서 일반 마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 예산이 좀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금년에 이제 시범 해수욕장을 좀 운영해보고 안전 관리를 위한 드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예. 조금 효과 측면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마을 해변 마을 관리 해변 쪽에도 좀 필요성이 있으면은 뭐 재배정해서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금년에 한번 네. 시범적으로 해보고 네. 한번 내년 예산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관광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요. 지금 대부분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추진 실적에 보면은 관광지를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지금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다양하게 많겠지만 관광 분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폭이 넓은데 일단 네.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고 또 물론 이제 유치하고 연관된 네, 네. 마케팅 쪽도 중요하고 하드웨어적인 분야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고 하여간 이 관광은 이제 좀 복합적인 그렇죠.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제 한 가지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먹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관광에서. 그런데 지금 그 먹거리에 대한 어떤 홍보 마케팅이 있겠죠. 있는데 여기 자체는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먹거리에 대한 게.
저희들이 이제 그 먹거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축제를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관광 정책과에서 시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브로셔나 이런 걸 홍보물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 지역의 이제 특산물이나 또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좀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늘 갖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뭐 용역도 필요할 수도 있고 자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자체 먹거리를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걸로 된 어떤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척이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그 음식이 지금 뭐가 있다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우리 뭐 삼척 분들은 이제 음식으로 얘기하면 뭐 곰칫국이나 어떤 해산물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외부에 어떤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은 팸 투어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삼척의 어떤 해산물 특히 뭐 곰치나 장치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다. 다른데 없는 음식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음식은 좋은데 그러한 음식을 어떻게 잘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눈으로 먹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귀로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들려오냐? 그 음식이 누구인데 어떤 소문이 어떻게 들려오냐?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와서 직접적으로 먹으면 또 맛이 그죠? 좋아질 수 있고 또 사람이 그 또 줄을 서서 먹는 거랑 그렇지 않고 바로 가서 먹는 거랑 또 맛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느껴지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은 이제 홍보로 인해서 홍보 전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먹거리에 대한 어떤 홍보 전략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삼척 케이블파크 178 관련해서 48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그 대이동굴 쪽에 그 지대에 그 한성굴이나 대군굴 그쪽 지대가 이제 굉장히 그 오래되다 보니까 뭐 낙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케이블파크 178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될 시점이면 옛날 그러한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의지가 중요한 거죠. 예. 예. 일단은 케이브 178은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삼척은 관광이 동굴로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예, 아닐 예. 정도로 동굴 관광이 이제 기점이 돼서 지금 천만 관광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추세가 좀 관광객 수도 조금 떨어지고 네. 초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브 178 사업을 통해서 옛날에 그 동굴 관광의 그 명성을 되찾으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절저하게 좀 추진해서 예. 명성을 꼭 찾아주시고 그다음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민의 어떤 수익과 일단은 연결이 돼야지 일단은 그 주민도 좋고 우리 시로 봐서도 관광객 유치에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 동굴 지역의 캐릭터 개발 또 브랜드 마케팅 이런 부분을 그 지금 KV 178 전체 사업비 중에 그 용역을 별도로 또 진행 담아놨으니까. 담아놔서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기서 나물도 파시고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그 상업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역 특산물도 파시고 그런 것도 뭐 다시 가능하나요? 다시 지금 할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그 브랜드 이제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이제 그
동굴과 접목된 또 신기 마을의 독특한 또 어떤 음식 내지는 더 판매 상품이 있을까 그런 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33페이지에 우리 해수욕장 방금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삼척 해수욕장 내에 맨발 걷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지금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완료를 하려고 거의 네. 예,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무리돼 가고 예, 있어요. 편말도 걷기 길이 있다고, 맨발 걷기 길이 있다고 예. 뭐 팻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내할 수 있는 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표시도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저희가 맨발로 네. 저희들이 이제 삼척 해변은 뭐 명방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이제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해수욕장 개장 전에 네. 일단은 그 모래 사장을 정화를 해서 일단은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맨발로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 어디 코스로 돌면은 좋겠다 이런 이제 코스를 이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이렇게 음. 코스를 이제 해서 거긴 건강에도 좋고 모래사장을 걷는 건강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상품화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거기 시설에 이제 맨발 걷기 물론 뭐 삼척 해수욕장만이 아니라 맨발 걷기 만약에 앞으로도 향후 이렇게 추가 설치한다면 이게 그 맨발 걷고 이렇게 먼지 털이기나 예, 또 두 번째는 맨발을 걷다 보면 뭐 진흙, 흙, 네. 항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걷고 나면 손발이라든가 좀 씻을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뭐 음수대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맨발을 건너다가 혹시 뭐 다친다든가 조금 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응급치료기 같은 것도 설치를 조금 할 수 있는지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네. 그 모래 사장에 갔다 오면은 아무래도 흙먼지 이제 털이기 에어건 같은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쳤을 때는 저희 행정 그 봉사실에 늘 이제 그 요원이 나와서 치료 요원이 배치가 돼서 그건 항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해수욕장을 운영을 안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근무 안 하시잖아.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원이 네. 항상 삼척 해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상시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치료는 저희들이 항상 치료 도구는 항상 갖춰놨기 때문에 응급 비상 상비약은 준비해놨기 때문에 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거지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뭐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해서 철저히 하신다고 설명을 다 주셨는데 덕산 해수욕장이 작년에 운영이 안 돼서 네. 뭐 어떤 방법이든 하여튼 운영이 안 돼서 지역 상가도 그렇고 약간 침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이렇게 해수욕장 마을 해수욕장이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이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을과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꼭 해수욕장이 운영돼서 지역의 경기도 지역에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건의드렸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조금 이렇게 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던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뒤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되는데 49페이지인데 우리가 걷고 싶은 길 있잖아, 그죠? 우리 삼척에 이사부길이나 또 오랍들이 산속길 그리고 새파란길
해파랑길은 우리 호산까지 연결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걸 보면 과장님 약 한 시설이 설치된 지 거의 한 10년 이상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데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난간대라든가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아마 요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걷는 걸 많이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좀 이렇게 좀 광범위하지만은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걷는 길 과정에서도 마지막에 하산이라든가 할 때는 먼지 털이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소가 되는지 그래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잘 챙겨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또 내려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또 먼지도 털고 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서 네. 수시로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해수욕장 말관리 휴양지 우리가 여기 지금 2024년 실적에 저 수상 안전요원 배치라고 하는 이 수상 안전요원이 어떤 안전요원을 얘기하는 거죠? 해수욕장 수상 안전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명구조요원은 아니죠? 같이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역할은 예, 예, 인명구조에 예, 예. 대한 같은 역할. 부분도 하고 우리가 예, 또 예. 바깥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예.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 우리가 혹시 바다에 빠졌던 분이나 이런 분을 구조해 주는 분도 있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상 안전 요원은 인명 구조까지 같이 그 역할을 포함이 6명 이렇게 원평이 8명 이렇게 수상 안전요원이 이렇게 배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작년에 실제로 배치된 인원입니다. 수상 안전요원 예, 예. 인력 한 6명, 8명이 배치가 됐다고요? 예.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마을 휴양지 그 마을에서 하는 그 해수욕장의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수상 안전요원 거기 인명구조요원이죠. 인명구조요원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무비 급여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큰 우리가 삼척해수욕장이나 맹방해수욕장에서는 우리가 저기 직영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그분들 모집이 쉬운데 마을관리 이렇게 해수욕장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급여 자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마을하고도 해서 우리가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수월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인명 사고로 인해서 법도 우리가 사실 강화가 됐고요. 방문객 수에 따른 그 인명 구조요원 그리고 제트스키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해야 될 물품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분들도 비용이 바닷가에서 비용이 지출이 커졌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수익이 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저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인데요. 지금 전년도에 2024년도에 보면은 5,463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굿모닝 여행사가 940만 원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액이 5,400만 원이고 현금 지출 금액 2억 3,500인데 현금 지출 금액은 어떻게 파악이 되죠,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영수증이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방문했을 때 그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 근거로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저기 좀 보면 당일 관광 건수가 177건이고 숙박 건수는 30건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좀 숙박 건수가 30건은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어떤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 이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고 삼척을 좀 알릴 수 있게끔 다양하게 삼척의 전 지역을 관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뭐 땅이 상당히 삼척은 서울특별시보다 약 2배 큰 지역이니까 한 1박을 하더라도 구경할 만한 데가 도에까지 가면 한다 이러면 충분하게 1박이 가능한 코스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척의 1박 관광 코스로 아예 짜서 그분들한테 이 1박 우리가 거기 요구하는 1박 관광 코스를 활동했을 때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도계까지 삼척 전역에 대한 관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1페이지 덕강산 등산 코스 정비 이게 현황인데 우리가 여기 관광 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관광 개발과도 돼 있는데 우리가 처음 덕강산을 시에서 삼척시에서 이제 수협에서 정도 수협에서 이거 매입을 할 때는 여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덕강산에 대해서 덕봉산이기도 하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컸고 이거 매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정하게 이제 등산 코스를 이렇게 정비하고 이렇게 상태에서 시작을 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려고 이렇게 의지도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 덕강산, 덕봉산 개발에 대해서 관광개발과 관광정책과에서 협의해서 조금 더 맹방 지역 해수욕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덕봉산은 저희 관광개발과 산에서 요거 이제 8번째 덕강산인데 요거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덕봉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그렇게 개발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저기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사업에서 환선 야생화 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네.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요거는 이제 대일이 동굴지대 거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더 붙여가지고 그 50천 트레일 종합계획에 보면은 그 신기면 구간 둘레길과 또 신기면 관광고점 타운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꽃밭 조성하고 또 캠핑 공간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담겨 있는데 이 구간은 38국도변 그 신기리와 대평 구간 이쪽 구간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여기도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저 맨발 걷기 그 말씀하셨는데 그 삼척이나 맹방 참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바닷가 쪽은 이렇게 받치는 부분 거기는 맨발을 그냥 걸으면 되는데 예. 백사장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 거기를 맨발 코스를 만들면 참 좋은데 거기는 이제 황토길로 조성할 수 있으면 황토길로 조성하면은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는데 거기 동해 전천에 가면은 그 황토길 맨발 걷기 있습니다. 네. 거기는 그냥 보통 여기 우리 인근에서 나는 그 산의 흙 같은 거 그걸 쫙 깔아가지고 롤러로 그냥 다 줘놓으면 그 딱 됩니다. 그거는 그 비용도 별로 안 들고 한데 그 맹방이나 삼척 해수욕장 그 안쪽에 백사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황토길 걷기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좀 깔아가지고 하면은 진짜 명품 코스가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해변 지역이라서 어떤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모래 걷기가 나은지 황토길이 나은지 그런 건 한 모니터링을 좀 해서
좀 어느 게 좀 나은지 한번 또 모니터링을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백사장하고 모래 걷기하고 황토길 걷기와 이렇게 같이 돼 있으면 그게 최고거든요. 네, 그 한번 검토해 예를 보겠습니다. 들면 삼척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야 그 지금 옛날 치면 큰 해수욕장 거기는 이미 그 개발이 다 돼가지고 황토길 걷기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쪽에 작은 후진 내려오는데 거기 그 솔밭이 있는 부분은 거기는 가능할 듯 싶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살펴가지고 사업이 있으면은 그렇게 추진해 보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입니다. 그 덕산 웰컴 센터 관련해 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근데 보니까 짓기를 작년도 8월 달에 뭐 지금 보니까 오븐이나 뭐 가구나 뭐 커피, 제빵 기계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네요. 네. 작년 8월 달에. 근데 그거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진행은 그 마을 단체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빨리 왜 안 하고 지금 해요? 그게 지연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관련 법에 의하면은 일단은 이제 수탁자는 그 어떤 마을의 단체나 법인이 수탁하고자 할 때는 어떤 그 전체의 어떤 대표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을의 총회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이제 모아졌기 때문에 위수탁을 위한 저희들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사업비 2019년도에 41억 예산으로 시작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시각각으로 유행은 변하고 자꾸만 이제 이 시대에 따라가야지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뭐 짓기도 사놓으면은 1년 지나면은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 이게 중고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모든 게 어차피 마을 주민들이 사실 처음부터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잘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뭐 마을에 이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했으니까 하여튼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하여튼 동해안 그 덕산 바닷가하고 그리고 이제 마읍천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박촌들이 좀 더 좀 지역 그 동네 마을에 좀 기여가 또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사실 추진을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국비를 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직접 가봤는데 뭐 일부 모든 그래요. 뭐 다 선거로 되는 동네는 갈등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실제 50%만 넘으면 거의 잘 돌아가고 있는 동네예요. 아무리 정책이 옳고 아무리 바른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합리적으로 과장님께서 중심에 서갖고 마을이 좀 전체 다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기 보니까 이게 삼척문화관광재단 이 뭐 사무실 짓기 비품 관련해 갖고 보니까 뭐 일반 경쟁해 갖고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기약 납품 업체가 다 지역은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 수의계약 안 하고 지역 업체 수의계약 안 하고 일반 경쟁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역의 업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기 타 지역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뭐 특별히 없다거나 아니면은 또 조달 요청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다 지역 업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문화재단만 그렇다고 여기를 보니까 다 뭐 화성, 서울, 포천, 서울.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게 왜 이쪽 재단만 왜 지역 업체를 안 쓰고 왜 타 지역에다 하나 이거지. 예, 이걸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게 꼭 이게 타 지역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위탁을 줄 때는 그러한 부분도 업체에 대응 업체가 지역 업체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적극 지도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역의 돈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좀 지금 안 그래도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역 업체에서 보니까 전부 다 지역 업체가 아니네. 깜짝 놀랐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조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덕산 웰컴 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시정 질문을 또 해놨으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실제 그런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는 제가 그 마을 총회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과 자치단체장 간의 어떤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할 거냐, 얼마만큼 설득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 안 하셔야 됩니다. 조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삼척 해수욕장에 작년 재작년부터 내가 해당화 식재를 좀 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뭐 인수인계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울타리 개념으로 나무를 좀 심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해당화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심을 곳이 없어요. 해당화가 그쪽에 삼척 해변에 해당화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삼척 해변에 저 끝자락에 솔비치 끝자락에 조금 있었던 걸 제가 본 그죠? 거 기억합니다. 그쪽에 거기 이제 군락지처럼 심어가지고 백사장이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대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솔비치 안에 마마티라 그 커피숍 올라가는 거기 언덕배기에 있어요. 내가 해당화가 피면은 해당화 냄새 끝내줘요. 옛날에 그게 당뇨에 좋다 해가지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 다려 먹고 이런데 해서 해당화가 없어져 가지고 건덕이나 삼척 사람들이 해당화 살리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다시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까운 걸 그걸 좀 더 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이라도 덕산이나 아주 맹방 해변도 그렇고 맹방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이쪽 편에 지금 심을 곳이 있어요. 해센터들 보는 앞에 거기 있죠. 그쪽에 해당하들이 거의 이제 사람들이 걷고 그냥 솔밭에 들어가고 그쪽은 솔밭이잖아요. 네.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해당화가 이제 별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심어서 그 해당화를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걷다 보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장미하고 비슷하게 가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미하고는 다른데 물어요. 이게 뭐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해당화 유행가 가사에만 나오는 그런 해당화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될 해당화라 생각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네. 한번 그쪽에 나무를 좀 해당화 좀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해당화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37쪽이에요. 동해왕 이사부 축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이사부 축제를 공모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고 선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금년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디 행사 프로그램 선정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행사 주최를 예. 행사 누가 아예 공모를 누가 할 거냐. 예,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예, 예, 예.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 했는 게 이제 도민일보가 됐잖아요. 네네. 제가 작년에 가서 느낀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 50천에서 이거 보고 뭐라 그랬나요? 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드래곤 보트. 아니 보트 말고 이제 물 위에서 이제 제가 그 운동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워터 점프라 그러나요? 예. 그건 대단히 보기 어려운 거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좀 좋아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그 작은 프로그램의 하나를 속할 수도 있겠어요. 드래곤 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사부 동해왕 이사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 결산서 일을 쭉 올려놓은 걸 보면은 이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축제가 돼 있으니까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냐. 장소를 작년에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의원이 이사부 광장이 있는 정나진에서 왜 안 하고 여기로 옮겨왔느냐. 저도 동의를 했어요. 똑같이 드래곤 보트를 정나항에 사구처럼 이루어진 항구가 동해안에 쭉 내려가면은 삼척이 있고 영덕에 있고 그럼 여긴 파도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뭐 호수나 똑같아. 깊이만 물의 깊이만 좀 50천하고 좀 다르다 뿐이지. 거기다 배를 띄워도 돼요. 조금 더 진전되면은 드래곤 보트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서 어선들이 프레이드를 벌리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장소가 이사부 축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예. 예산 집행한 걸 보면은 그 전에도 작년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드래곤 보트가 거의 30%예요 전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네.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사부 축제 할 때는 드래곤 보트는 안 하고 그건 별도로 이제 체육 행사 개념으로 별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소 문제는 정나진 쪽에 이사부 광장 쪽은 좀 행사하기가 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 실무 판단에서는. 그래서 이사부 작년에도 아마 그 장미공원을 하지 않았나 싶고 아마 그 장소 협소가 제일 큰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 장소는 이사부 광장도 좁지 않아요. 장미공원만큼 장미공원 전체를 어제 그 작년에도 다 쓴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다와 관련되는 프로그램들 이사부 장군이 여기서 이사부 장군을 우리가 숙모하는 이유가 울릉도 복속을 시킨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내항이 정나진 내항이 정나진에서 장소로 옮겨가야 될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장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우리가 사실 이 행정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삼척 시민들의 먹고 사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매출을 올려줄 거냐. 이거 다 연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나진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횟집이라도. 시기도 가능하면은 그 8월, 7월 말고 좀 안 될 때 뭐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여행사별 그 인센티브 43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기 여행사들이 제일 일본 코스로 많이 데리고 오는 데가 어딘가요? 한성분 쪽이죠. 환성골 쪽도 있고 해안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뭐 조곡 용골 그렇죠. 이쪽으로도 많이 그래서 가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모니터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짜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도 네. 좀 고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48쪽입니다. 작년에 동구리 축제 그 비싼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기로 치면은 탑이라는 가수들이 왔는데 관람객이 2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홍보하시고 그래 이게 이 예산을 받아오면서 이 동구리 축제를 꼭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라 생각하고 좀 더 잘해서 프로그램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가수들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잘 좀 프로그램을 잘 좀 짰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이동굴 장소는 이제 본 행사 장소는 거기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시내하고 도계 지역도 연계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연계해서 좀 더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고민해 주십시오. 이사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고 우리가 여기 덕산의 웰컴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행정에서 어떠한 기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안 됐지만 우리가 의원님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기 덕산 정기총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했을 때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웰컴 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많이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 이후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웰컴 센터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 계산 영역이 지금 발주가 된 상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행정에서 지금 움직여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원가 계산이 나오게 나면 우리가 또 위원회에서 이 관리 위탁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결정이 나야 되고 네, 이 위원회 결정이 났을 때 의회 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해야 되고 네. 상정하고 통과가 됐을 때 네. 우리가 저기 마을 주민들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역 주민들께 우리가 이게 위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용역을 주기 시작하고 했으니까 최대한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위탁 계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서둘러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꼭 참고하셔갖고 그 원가 계산 용역도 좀 서둘러서 좀 내달라 하시고요. 네, 그 모든 단계별로 위원회 개최도 나오자마자 빨리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 그 의회에다 동의안을 빨리 좀 상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사업비가 153억 3,6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궁굴, 한성굴 등 기존 관광 지원과의 어떤 콘텐츠 연계 및 동선 통합 전략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은 하고 계시나요? 동선 통합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대궁굴하고 이제 한성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 관광 자원과의 어떤 콘텐츠 연계라든가 예. 동선 통합
이렇게 전략이 아, 어떤 그런 부분이 구상되어 있는지. 네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대금굴하고 기존에 이제 그 동굴 자연 생태관을 이제 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동굴 자연 생태관, 그러니까 동굴을 방문한 관광객이 내려오면서 동굴 자연 생태관도 네. 들려볼 수 있도록 당연히 그거는 동선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구상은 하고 예, 계신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시설 신축에 그치지 않고 또 지역 핵심 자원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예,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도 우리 실과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이 실제 관광객 유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전 수요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시작할 때 네. 공모를 시작할 공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걸 시작할 때 그런 타당성이 네. 일부 검토가 돼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 집행 중심이 아닌 실질적 성과 도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양성 있게 좀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성 완료 후 운영 유지 관리 주체는 누가 되고요? 지역 주민 또는 청년 일자리의 연계 방안은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인력 창출은 이제 당연히 이제 생길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 시설물에 대한 이제 그 운영 주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 주체를 정해서 누가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인 건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줬습니까? 아직입니다. 아직 안 줬어요. 예, 그럼 예, 예. 언제쯤 용역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자꾸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네. 한 뭐 사업 한 중간 정도 공정이 되면은 그때 용역을 해서 사업 주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면 대동굴지대는 또 삼척 관광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실효성과 또 지속 가능성을 갖춘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척 케이블파크 178을 동굴 중심 복합 문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궁굴 한성굴과 연계한 통합 관광 패스 도입이라든가 또 야간 콘텐츠 그 라이트쇼 뭐 해설 투어 등이 곁들인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역 주민 참여 운영 협의체 구성 같은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게 준공이 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같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예, 하여간 저희들이 삼척 케이블 178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기존의 이제 환성굴, 대궁굴은 이제 당연히 연계를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그 주민 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 사업이 이게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성굴하고 대궁굴하고 같은 그렇게 추진에 대해서 이게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야 된다 하는 접근성이 조금 또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신기면 대동굴지대는 삼척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산인 만큼요. 본 사업이 기존 관광지와 시너지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와 지역 참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철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척 동굴이 동굴 축제 개최 사실 제가 셔틀버스 운행을 해보라고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년대는 또 투자 대비 너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굉장한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올해는 홍보라든가 또 인근 지역 주민이라도 참여해서 한번 그 삼척 동굴의 동굴 축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참여해서 같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 셔틀버스 운행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가 없으십니까? 한 10분 정도 지금 몇 시죠? 3시 20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